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중첩학습인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우리 인간처럼 한 번 배운 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쌓아가는 말 그대로 AI 학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AI,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들 진짜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척척하고. 근데요, 이렇게 똑똑한 AI한테도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그런 지속적인 학습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의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파국적 망각이에요. 이름 그대로 진짜 재앙 수준으로 까먹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AI한테 새로운 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전에 정말 잘하던 걸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랄까 AI판 기억상실증 같은 거죠? 이걸 우리 사람에 빗대어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의 AI는요, 마치 선행성 기억상실증 환자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을 아예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보, 아니면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훈련될 때 배웠던 그 정보에만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엄청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해답은요, 생각보다 되게 근본적인 데에 있었습니다. 바로 AI 모델을 만드는 그 방식 자체를, 그 생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 때 보통 두 가지를 완전히 따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모델의 뼈대, 즉 구조고요. 다른 하나는 이 뼈대로 어떻게 가르칠지, 즉 훈련 규칙이에요. 이 둘을 그냥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고 각각 따로따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첩학습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건데요. 지금까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했던 그 구조랑 훈련 규칙이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요. 서로 다른 레벨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첩학습을 좀 더 제대로 정의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AI 모델이 있으면 그 안에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혹은 새둥지처럼 여러 개의 작은 학습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문제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레벨의 문제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최적화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중첩학습의 핵심은요, 말 그대로 모델 안에 여러 층의 학습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맥락 흐름이라는 겁니다. 각 학습 문제마다 정보가 흘러가는 자신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는 업데이트 빈도인데요. 이건 뭐냐면 각 부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배울지를 정하는 일종의 타이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막 빨리 배우고 또 어떤 부분은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배우고 이렇게 속도를 다르게 하니까 하나의 모델 안에 여러 겹의 학습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를 메모리 시스템에 적용하면 와, 이게 정말 재밌어집니다. 기존 모델들은요, 메모리가 그냥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속체 메모리 시스템은 차원이 달라요. 각기 다른 속도로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메모리 모듈들이 쫙 깔려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루는 거죠. 훨씬 더 우리 뇌랑 비슷하달까요? 진짜 살아 숨쉬는 듯한 역동적인 메모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진짜 되냐? 이거잖아요. 당연히 연구진들도 이걸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중첩학습의 원리가 진짜 통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희망적인 호프라는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호프라는 이 모델은요, 진짜 특별한 게 뭐냐면
스스로를 수정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수정 아키텍처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속체 메모리 시스템을 써서 이론상으로는 끝도 없이 학습 레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첩 학습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는지 그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능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차트는 퍼플렉시티, 우리말로는 당혹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AI가 다음에 올 단어를 보고 내가 예상했던 건데 하면서 덜 논란되는 뜻이니까요. 예측을 더 잘한다는 얘기죠. 자, 맨 왼쪽에 있는 홉 막대 그래프 한번 보세요.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낮죠? 두 번째 증거는 상식 추론 능력입니다. 이건 정확도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보세요. 여기서도 후비가 제일 왼쪽에 있는데 다른 모델들보다 확실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생각을 해서 더 똑똑하게 추론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증거. 이건 진짜 혹독한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이름하여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 그럼 다 건초더미 속에 숨겨진 바늘 하나, 즉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아내는 진짜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도 호프의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메모리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걸로 그냥 게임 끝! 확실하게 증명된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또 실제로 증명까지 되는 걸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기술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핵심을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 중첩학습이라는 건요, 기존 방식을 그냥 조금 손보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델의 구조와 최적화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던 두 개념을 하나로 합쳐버림으로써 AI를 설계하는 방식 자체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인 AI로 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드디어 찾아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연구를 진행한 분들이 남긴 한마디가 이 모든 걸 정말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는 중첩학습 패러다임이 현재 LMM의 망각하는 본성과 인간 두뇌의 놀라운 지속적 학습 능력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견고한 기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와, 지금의 AI가 가진 그 분명한 한계와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진 엄청난 능력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드디어 메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그런 AI가 우리 곁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AI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